어셔학원 수강생 서약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셔학원을 찾으신 여러분들께서 학원에 기대하시는 내용은 일단 한 달 동안 큰 차이를 보이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선 반드시 학원 내에서 제공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분위기 유지입니다. 학원이라는 곳은 아무리 잘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또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관리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원 분위기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선 달력을 작성할 텐데 달력 내용은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학생들이 공부할 때 쓰던 그러한 방법인데 이 내용을 보면 매일마다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쳐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각 항목들입니다. 이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모두 다 달리 배정될 것입니다. 담당 강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텐데 달력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또는 매주마다 또는 매월마다 성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목표 없이 그냥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시간은 흘러가도 여러분들의 실력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주 초에 담당 강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개개별로 항목을 달리해서 내용을 정해드릴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은 당연히 협의를 거치겠지만 가급적 담당 강사 선생님들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학원에 나오는 내용부터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몇 시부터 나와야 될 것인지. 학원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강은 인간 말고 인강. 일단 가장 먼저 학원에 나오는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학원에 나오실 땐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나오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9시 수업이라 하더라도 미리 와서 당일날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아침에 첫 번째 시험이나 또는 첫 수업이 있었을 때 그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하도록 시간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무엇보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좀 나오고 좀 다음 두 번째 190개 이상 여러분들께서 맞아야 된다 또는 묻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개별화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목이 중요한 게 1차이겠지만 또 다른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항목을 말씀드린다면 항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 강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과 협의하면서 조율을 할 겁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당 선생님께서 잡아주시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는 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 항목인데 이 시간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꼭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해보시면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하루는 내용이 어려워서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짧든 길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당일 할당된 내용들을 꼭 맞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두면 중간중간에 흐트러지게 되고 이러한 흐트러짐은 슬럼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에 힘드신 일이 있으시면 빠르게 상담 선생님께 가셔서 양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강도를 조절해서 어떻게든 정해진 할당량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매달 초 여러분들께서는 목표를 잡으시겠지만 중간에 했던 내용들이 너무 쉽거나 또는 어려웠을 경우에는 바로 담당 선생님께 상담을 해서 내용을 조절하면 됩니다. 다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주 초에 또 한번 여러분들께 상담을 할 텐데 보통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날과 비교해서 늘릴 건지 아니면 유지할 건지를 정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한 금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중간중간에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내용을 수정하셔서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은 월말에 실력이 느는 것이 여러분들과 이 학원의 목표이니까 크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정은 꼭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원에서 시킨다고 시키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일만 했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덤 가서 공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생활 포기해달라고 써있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학생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집에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6시에 상담을 온 학생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랬더니 닭꼬치 아저씨가 7시에 퇴근을 하신다며 자기는 닭꼬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체에게 대상으로 하는 서약서 안내 내용이기 때문에 말투는 피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나오는 내용, 갑자기 오빠가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 갈까요 말까요? 그냥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지 집에 가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정이 있는 분들은 하지만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상 생계가 달린 문제죠. 이런 분들은 꼭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병원, 몸 아픈 거 무조건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장난치는 걸 간과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송파에 있던 한 병원이었는데 진단서가 다른 2장이 왔습니다. 우연찮게. 알고 보니까 바깥 끼운 거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다음, 그 외에 학교에서 또 조교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수님과 논문 관련되어 있는 거 또는 유학원 관련돼서 꼭 넘어가야 된다던가 이런 특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거의 집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출석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무조건 학원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야 뭘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출석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프더라도 얼굴 꼭 도장 찍고 가든가 아니면 혹시나 늦잠을 잤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늦잠을 잤을 경우에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안 나와버리면 막바로 슬럼프입니다. 그 내용은 늦게라도 나옵니다. 저녁 6시에라도 나옵니다. 나와서 다음날 해야 될 거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예습을 좀 해두면 다음날 받아들이는 데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예 통으로 날려버리면 반드시 슬럼프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확실하니까 무조건 나오십니다. 늦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다음,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늦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다음 5번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요구하는 건 빨리 끝내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끝내는 걸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나는 게임입니다. 다음, 어제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점수만 얻어가는 것이 아닌 자신감까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냐? 너무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달력.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본인에겐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얻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산물이 여러분들의 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점수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거기에 맞는 요령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뿌리를 고치는 게 빠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버릇만 고치면 자연스럽게 점수는 따라오는데 자꾸 가지를 보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전반적으로 같은 비슷한 성적끼리 묶은 뒤에 분위기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긴장을 주는 요소들이 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는 절대 아니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삐지지 마시고 우리 좋은 감정으로 맨 마지막에 헤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좋은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학원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는 보람 또는 추억 정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학원 측에선 여러분들께 좀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실력 향상과 연결지어서 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다음, 끝나야 끝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선 기준입니다. 난 3시간 공부할래? 나는 30페이지 공부할래? 둘 중에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금까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되돌아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 공부할래? 아니면 나는 30페이지를 공부할래? 둘 중에 어떤 내용을 목표로 잡았을까요? 각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3시간 동안 공부할래 라고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3시간 동안 했다 하더라도 얼마 나가지 못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날 나갔던 게 너무 어려웠다면 30페이지 못 나가고도 중간에 어딘가에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며칠 동안 늘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페이지를 목표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달라집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일찍 끝나니까 좋은 거고, 컨디션이 만약에 나빴다면 어떻게든가 마무리 지려고 여러분들은 그 양을 붙잡고 있겠죠.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부하는 양이 만약에 엄청나게 어려웠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2배, 3배나 더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무리 지면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잘 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목표로 했다면 같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진도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꼭 양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시간으로 조절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초반 3일 동안 딱 봤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양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양을 빼거나 아니면 반을 내려가는 것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분량을 반드시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감은 하루하루 내가 해나가는 그 양들 또는 그 성취감들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은 자신의 성취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내가 몇 시간 앉아있다 라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러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초기 단계로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분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정 소모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가장 큰 적은 내 체력도 아니고 또는 내 주변 상황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정 소모입니다. 공부하시면서 화가 난 날, 그날 공부 망칩니다. 또는 정반대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이것도 공부 망치기 딱입니다. 재밌는 거 한 가지 얘기하자면, 좋은 감정이 생겼을 경우에 여학생들은 자기 점수 냅니다. 남학생 조심합니다. 이상하게 남학생들은 사귀기 시작하면 꼭 점수가 떨어집니다. 왠지는 알 수 없어요. 나한테도 묻지 말고, 지금까지 관찰 결과 거의 100% 확실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커플이 깨졌다. 여학생은 점수 납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망합니다.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얘기하지 맙시다. 나도 모르니까. 여하튼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싫은 소리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개인 감정 없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얘기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절대로 감정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잘 돼야 학원도 잘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정 부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 이상이라고 너무 세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설명을 요청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감정이 상할 일이 있었다면 그럼 꼭 와서 설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체로 좀 핑계대는 이유이기도 하죠. 공부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는 날이 있고 또는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확실히 해서 내가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는데, 만약에 못했다 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패턴 또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버릇이 잘못 들어질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 같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겠습니다. 능력을 봤을 때 못할 리가 없는데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한 걸로 간주합니다. 학원에서는. 그러므로 반드시 못한 것과 안 한 것을 반드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위기이고,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만 잘해도 안 되고 또는 나만 잘해도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조심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본인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분위기에서 남들에게 기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잘 했을 경우엔 어련히 알아서 잘 됩니다. 그리고 같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같이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생기는 요소에서 큰 재미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것은 그 두 가지만 노려도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서로 혼낼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공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미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지각을 했다. 그런데 떳떳하게 커피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오면서 문을 열고 빵긋 웃는다. 문제 있는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발견될 땐 꼭 본인 스스로 빨리 미안한 줄 알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혹시나 잠시 동안 놓친 게 있어 보인다면 주변 분들은 꼭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마음가짐 마지막입니다. 되는 것만 할지 해서 되게 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원래 되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해낼지, 아니면 내가 못했지만 해내서 되게 할지,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만 했다. 실력 늘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걸 해내야 내 실력이 느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큰 목표를 잡는 것도 목표의 문제가 되지만 언제나처럼 늘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양을 2배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문법 단계에서 매일마다 몇 문장 안 나가던데 갑자기 속도를 낸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갑자기 확 줄여버린다거나 라고 한 것은 봤을 때 수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슬슬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맘때쯤까지도 여전히 관성처럼 마치 더 이상 본인의 실력은 그 정도에서 유지될 것처럼 계속 그렇게 유지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늡니다. 다음으로 출결입니다. 인간과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출결입니다. 차비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엄마 귀찮게 도시락 싸가면서 학원을 나오는 이유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와야 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는 게 문제인가? 공부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을 무엇도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일단 아파도 나옵니다. 예전에 있던 학생 한 명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바깥을 보고 기지개를 켜는데 앰뷸런스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 무슨 일 났나 보다. 근데 그날 학생이 한 명 빠진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학생인데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 근데 원래 약했던 애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죠. 아침 11시에 그 학생이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무슨 일이니? 올라오던 계단에서 쓰러졌답니다. 원래 심장병이 지병이었던 학생인데 쓰러졌는데, 그게 몇 시쯤이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아침에 왔던 그 앰뷸런스가 그 학생을 태우고 간 겁니다. 7시 40분쯤에 갔던 학생이 의식 찾고 링겔 맞고 11시에 깨어나서 왔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고2 여학생, 지병은 심장병. 그 테이블에 누구도 빠지지 못합니다. 그 어린 학생도 그걸 해내는데 나이들은 군대 제대한 예비역이, 또는 대학 2학년 3학년인 누나들이, 언니들이, 오빠가 절대로 그 일 해내지 못합니다. 함부로 빠질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 한 명이 그렇게 잡아두면 나머지 학생들은 알아서 분위기 좋아집니다. 출결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미 늦어도 나옵니다. 다음 나오는 시간은 늦어도 8시 50분까지입니다. 가급적 일찍 나와서 한 번씩 검토하는 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출결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결 게시판은 어셔 홈페이지에 가면
학생 게시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데 눌러보시면 공지가 떠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지각인지 결석인지, 그 다음 그 등원을 하게 된다면 지각이겠죠. 그러면 난 몇 시에 나올 건지, 그리고 시간, 연락처,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거나 모두 다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늦잠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난 아직 학원에 비록 늦을 망정 정신을 풀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출결 게시판의 목적이니까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늦게라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게시판 작성 여부는 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무단 지각 또는 무단 결석일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답변이 나와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옆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하루 이틀 나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힘들다. 힘들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빠져버렸어. 분위기 다 망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그냥 학교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 때문에 갔다면, 또는 예비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갔다면, 그런 일들은 그 사람들을 흔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푹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옆 사람들 같이 흔들립니다. 가뜩이나 힘드니까. 절대로 분위기 망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강하게 처리합니다. 제적시켜버립니다. 절대로 무단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 반의 분위기를 망쳤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학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돼야 잘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로 정신 놓지 말고 꼭 일을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6시 이전 귀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꼭 사무실에 가서 인사하고 난 뒤에 내용을 확인받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집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단 처리합니다. 질병 관련돼서 혹시나 지각 또는 결석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또는 그 외에도 나머지 지각 또는 결석의 모든 사유는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진단서는 아닙니다. 진단서는 좀 많이 비싸죠.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 처리하니까 꼭 준비 바랍니다. 환자용 확인서를 얘기합니다. 진단서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관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습, 복습 관계없이 수업 시간엔 예습을 해왔든 복습을 해왔든 관계없이 그냥 수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등 뗍니다. 다음 두 번째, 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멍 때렸는지의 여부는 여러분들 스스로보다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본인이 졸은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가 졸지 마 라고 한다면 좋은 겁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지켜볼 일이 있으면 꼭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짜 본인은 존재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1번 뭐라고요? 대답 안 할걸? 2번 펜 잡아 라고 대답 안 할 거야 아마. 3번 대답도 안 할 거야 아마. 쭈뼛쭈뼛 하겠죠? 지금 이 화면 틀고 있는 담당 매니저쌤은 꼭 1번, 2번, 3번 입에 붙이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 2번, 3번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담당 매니저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경고합니다. 학생들 입에다 붙이고 못 들었단 말 절대 듣지 못하게. 어떤 강사가 들어가도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수업을 했을 경우엔 꼭 눈을 맞추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말고. 다음에 항상 양손을 움직이면서 농담까지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할 때는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바보한테 설명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을 땐 기억날 것 같죠? 나중에 보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글씨는 내 건데.
바보한테 생각한다 생각하고 바보한테 설명하듯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다음, 등은 꼭 바르게 펴고 턱 괴거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다음, 대답 좀 잘 좀 하고. 대답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어셔의 모든 수업은 수업 시간에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먼저 넣었다 빼십시오. 한 번이라도 해두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걸. 다음, 껌 씹거나 수업 중에서 음식물 섭취 절대 안 됩니다. 졸리면 뒤로 가세요. 그냥 가서 서 있으면 졸리는 게 깰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지 않고 껌 씹으면서 깬다? 어셔는 안 됩니다. 껌 들고 오지도 마세요. 다음, 음식물 수업 시간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다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스터디 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담당 매니저 선생님 또는 담당 강사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스터디해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빼고는 절대로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내용인지 뭔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괄 시작, 일괄 끝 기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건의가 들어온 학생이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테이블 전체가 건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 테이블 시끄러워요. 해당 반에 있는 해당 학생 또는 해당 스터디팀 금지시켜버립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냐라고 하면서 또 싸우지 말고 한두 번 반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뜸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도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엔 금지하는 거니까 그맘때쯤에 괜히 쓸데없이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주의할 때 주의 줄 때 주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바른 자세가 아닌 경우에도 지적당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에 맥을 끊어요. 여러분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한 명 한 명 좀 봐주길 바라고 어떻게든 다 이해하길 바라고 어떻게든 다 암기하길 바라고 어떻게든 다 적용하길 바라는데 이해도 암기도 적용도 어떤 확인도 시켜주지 않는 상태에선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 없도록 하기 위해선 자세가 되게 중요하니까 꼭 자세 잘 지켜주시고 바라고. 다음에 만약에 테이블이 부득이하게 등지고 앉아있다면 대답할 때 꼭 얼굴 돌려서 답변 바랍니다. 되려 거꾸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잘 바라보고 있다가 물으면 고개 숙이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형 강의일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한 명 한 명 질문을 받다 보면 대부분 다 수업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또는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은 의외로 겹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복 때문에 설명을 해두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도 이익이 갑니다. 대부분 쭈뼛대고 대답 못하고 있을 때 근데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근데 그 질문이 내가 궁금했을 때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비슷한 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하고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데는 망설이지 말고 손 들어도 됩니다. 만약에 질문이 너무 쉽다면 알아서 쳐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질문이 대단히 반복적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 설명하면 모든 학생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은 좋은 겁니다. 다음, 만약에 질문의 질이 너무 낮다. 이랬을 경우엔 학생 수준이 파악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부끄러워해요. 한번 부끄럽고 내 머리에 들어가는 게 나을걸. 옆 학생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담당 강사가 찍어줍니다. 옆에 있는 누구한테 들으라고.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특히 이런 경우는 언제가 많으냐면 전날 수업 빠져놓고 다음날 와서 질문하는 학생. 절대 할 필요 없죠. 이럴 경우에는 옆 학생 던져버리고 알아서 설명 들으라고. 그 정도는 해도 되겠죠? 다음, 질문이 너무 낮다면 유급 또는 월반 여부. 자, 질문이 너무 낮아요. 그랬을 때 아랫반으로 내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파악이 혹시나 놓쳤다면. 다음에 질문은 대부분 다 구멍난 곳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에 준할 만큼 다른 학생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은 나에게 구멍을 찾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질문 바랍니다. 다음, 너무 쉬운 질문은 아까 얘기했죠? 알아서 처리한다고. 다음, 비슷한 수준의 같은 반 학생들이 모를 수 있는 내용이라면
대부분 다 다른 학생도 모른다 라고 반복 설명합니다. 꼭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뒤로 가랬죠? 다음, 안 좋은 친화적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왔을 때 빵긋 웃어주면서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처음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누구나가 밝게 인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 봐주세요. 저런 사정 봐주세요. 라고 친한 걸 잘못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예외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선을 확 그어버릴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감정 소모하지 말랬어요. 아, 이런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학생들이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부분과 안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구별해 준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덜컥 그냥 안 해와 버리면 여러분들 발전에 도움 안 됩니다. 다음, 모든 시험을 볼 때 채점, 과제, 수행은 학원 기준으로 한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양심껏 해주세요. 부득이하게 테스트로 확인이 안 되는 시험들이 많아요. 어셔에 와보시면 상당히 많은 시험의 종류가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학교 다녀요.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기말고사 한 번만 봐요. 행복하죠? 중간과 기말을 두 번 보는 교수님이 있어요. 일반적이죠. 매 달마다 보는 교수님이 있어요. 조금 더 부담스럽겠죠. 매 주마다 시험을 봐요. 슬슬 들들 볶죠. 맨 마지막 매일 시험을 봐요. 어떤 교수님이 가장 부담스러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생 대답은 당연히 매일이겠죠. 매일 보니까 부담스럽다. 자, 다시 한번 질문 갑니다. 학기에 한 번을 본다는 얘기는 500페이지 전체가 시험 범위란 얘기예요. 중간 기말을 본다는 얘기는 250페이지씩 본다는 얘기겠죠. 매달 본다는 얘기는 150페이지 내외, 매주 본다는 얘기는 50페이지 내외 좀 보겠죠. 매일 본다는 얘기는 해봐야 한 15일? 15페이지? 자, 질문 다시 합니다. 누가 가장 부담스러운 교수일까요? 누가 가장 부담을 나에게 주는 교수일까요? 한 번에 500페이지 보라는 교수 답 나왔죠. 어셔는 그래서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체근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실력 늘으라고. 근데 기준을 임의적으로 낮춰버리게 되면 실력 안 늡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부 항목 몇 번씩 읽어오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험으로 가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이 아예 낮거나 높은 사이 중간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읽었다고 계속 동그라미 쳐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양심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해외 프로그램으로 해결 중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결 더 해나갈 거고 과정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두 가지를 꼭 지켜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학원 기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쉬는 시간과 자습 시간 관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쉬는 시간은 꼭 엄수해 주시고 조금 일찍 들어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 소란스럽지 않게 차분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겠죠. 다음, 모든 쉬는 시간은 50분부터 정각입니다. 저녁 자습이든 아니면 낮에 수업과 수업 사이든 50분과 정각 사이에만 꼭 움직여 주시고 그 이외에는 이동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상 주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변 쓰레기는 꼭 버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암기장을 꼭 들고 다니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시켜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짜투리 시간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짜투리 시간을 잘 써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다음날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을 테니까. 암기사항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한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확실히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준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숙 관련된 내용인데 교실에서 한 명이라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학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공부하는데 필요해서 학원을 왔는데 공부에 방해된다. 누굴 챙겨야 될까요? 반드시 공부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의 바랍니다. 다음, 다른 반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반에 가서 괜히 떠들거나
소란스러운 내용들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음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했어야 될 것을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미리 생각을 해주시고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여러분들 머리에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게라도 해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점심때 또는 저녁 때마다 청소를 하니까 청소 시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움직여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청소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들 그 청소 시간 전에 먼저 식사 시간을 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먼저 청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학생들, 교실에 남고 싶은 학생들 다시 교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먼저 해서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책걸상을 무조건 바짝 밀착시켜줘야 됩니다. 교실이 책걸상이 너무 널브러져 있으면 그게 청소하는데 큰 방해가 되니까 꼭 밀착시켜 주시고, 그 다음 쓰레기 큰 것들은 전부 다 갖다 버려주세요. 자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있다, 버릴까 말까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거는 청소에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할까 말까라는 얘기는 귀찮다는 얘기예요. 살면서 귀찮은 건 해두면 여러분들한테 다 좋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상 위에, 바닥에, 특히 바닥에 아무것도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 더러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괜히 기분 상하지 말고 책상 바닥에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실 바닥에도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교실 바닥을 청소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게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무조건 바닥엔 절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전부 다 한 번씩은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공부할 때 기분 좋게 하겠죠. 다음, 모든 짐은 가방에 넣고 이동할 때 파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당연히 조용히 해야겠죠. 집에 갈 때에 대한 설명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청소와 유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썼으니까. 쓰였으면 잘 정리해두는 건 당연한 거죠. 책상 위는 항상 깨끗이, 쓰레기 있으면 갖다 버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짐은 의자 위에 두세요. 책상 위에 두지 말고 의자 위에. 책상 위에 있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다음, 책걸상 줄 맞추고 그 다음에 책걸상 위에 지저분한 거 한 번씩은 닦아주시고요. 자기가 썼으니까. 다음, 자습했을 경우엔 뒷정리하지 않고 막 가는 경우가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막 음식물 먹은 거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엉망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자습실 폐쇄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정말 간헐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습실 폐쇄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고 또 학원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터디 및 자습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터디의 목적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일단 각 반별로 스터디의 내용은 전부 다 구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들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운영 방식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가장 크게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스터디 이유는 예습과 복습 두 가지에 맞춰 있는 경우가 강합니다. 물론 수업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수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 스터디를 참여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스터디는 예습 단계로서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풀지 않았을 경우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잘 수업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수업 시간 예습 단계에서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고 난 직후에 아 이게 뭐였지? 하고 문제를 풀면서 대단히 궁금했던 점들, 근데 그 궁금했던 점들은 중간고사 때나 또는 기말고사 때 한 번씩 시험을 봐서 기억이 나겠지만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직후에는 대단히 궁금해요. 그래서 심지어 다음 시간 수업 또는 다음 시간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답 맞추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게 사람의 궁금증이라는 건데 그 궁금증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다음 날만 되면 답 가르쳐줘도 관심 없어요, 별로. 딱 그 순간에 정말 건드려줘야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스터디는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하는 것을 그래서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또한 예습으로서의 스터디뿐만 아니라 복습으로서의 스터디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셔학원은 상당히 많은 시험을 보죠. 그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알아서 복습하세요, 또는 퀴즈 문제 풀어오세요. 결과 아시죠? 잘 안 해오는 거.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긴장감이 중요한데 시간을 딱 재놓고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과
혼자 스스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보다 졸기도 하죠, 심지어. 자,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간단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스터디 시간을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복습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꼭 스터디는 가급적 참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자습도 또한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6시 이후는 가급적 시간을 빼지 않으려고 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을 통제해서 그날 하루에 했었던 것들을 잘 복습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걸로 잘 만들어 두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습 시간은 가급적 침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자습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시간 확보부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량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해두면 가장 기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그날은 그냥 왠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자습을 한 번, 두 번 빼기 시작하면 그날 소화해야 될 양들에서 구멍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러한 구멍들이 쌓이면 나중에 복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파도 또는 집안에 일이 있어도 자습이나 스터디는 빠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꼭 자습이나 스터디 시간에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강일날 본인 스케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달력에 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겁니다. 결석 관련 또는 자습하지 못할 경우에 그 비자습 관련 두 가지 달력에 본인의 이름과 사유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미리 얘기되었을 경우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괜히 분위기 망치니까 꼭 적어두고 철저하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예견한 대로. 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픈 거, 병원 항해증 다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이미 얘기했죠? 친하지 않은 오빠가 갑자기 휴가가 나왔어요. 집 일찍 가지 말고. 그 다음 가족 행사 안 됩니다. 가족 행사도 허용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일은 토플 공부하는 기간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런 날짜 없습니다. 여러분 달력에서 지워버리는 게 편할 겁니다. 다음 학원 생활 관련돼서 전반적인 것들을 빨리 훑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수업은 16일 수업이든 20일 수업이든 관계없이 한 달 80시간 기준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한다면 80, 하루에 4시간씩 한다면 80. 곱셈은 되죠? 다음 학원 측에서 반을 나누는 기준은 반배치 고사 실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실제 시험 점수가 있다거나 또는 모의 토플 점수가 있으면 점수를 들고 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생님들한테 토플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영어 수업 외에 개인적인 부탁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사로부터 3번 경고받았을 경우엔 제적당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미리 얘기해 두겠습니다. 공부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따라주지 못해서 허용 범위가 넘어섰을 경우엔 학원 측에서는 부득이하게 강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 실력이 안 됐을 경우엔 다음 반으로 월반 안 됩니다. 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원 내에 표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면서 또한 반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하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 이끌도록 틈 보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런 점에선 노트북 자꾸 학원에 놓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항목 대단히 주의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입니다. 학원 내에서는 선동했거나 또는 술 마실 때 따라가거나 둘 다 제적시켜 버립니다. 개강 후 종강 전까지 절대 술 마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일단 하루라도 술을 마시면 다음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타격받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술을 마신다.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죠. 공부할 생각 없는 사람은 학원 내에서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정신 뽑지 말랬어요. 흡연은 꼭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금연 자체를 바란다는 건 무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제한을 할 텐데 건물 안에서는 무조건 안 되고 건물 밖에서도 허용된 장소에서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라든가 처리 반드시 잘 해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교실로 들어올 때 꼭 손 씻고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 각을 하고 냄새 모두 지워 주신 다음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에 대단히 예민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할 때 방해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감정 소모였어요.
여러분들은 뭘 그걸 갖고 그럴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금연자들은 이런 점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괜히 이거 하나 때문에 1시간 전부 다 기분이 나빠져서 망칠 수도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습니다. 강하게 제재합니다. 다음, 매니저 선생님들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가끔씩 기싸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반에 들어온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방해하면 그냥 교실에서 빼면 됩니다. 괜히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챙기는 사람 없다고 힘들다 하지 말고 있을 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포함한 모든 학원 물품은 교실 밖으로 반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잊어버려서 밖에 돌아다니는 그 물건 때문에 교실이 대단히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교실 밖으로 절대 반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원 운영 시간에 대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러분들께 자습실까지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는 날은 10시 이후에 또 12시까지 계속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엔 12시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음날 여러분들이 큰 영향을 받아요. 공부는 기복 없이 꾸준하게 늘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날은 미친 듯이 달리고 안 되는 날은 그냥 빨리 접어버리고 그렇게 들쑥날쑥 하게 되면 평균적인 시간량을 따져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늘 일정하게 아파도 9시 20분 잘 돼도 9시 50분 너무 본인이 업되어 있으면 살짝 눌러줄 줄도 알아야 되고 너무 디프레스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길을 세워줄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늘 일정한 평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다음 주말은 지정된 교실에서만 8시부터 8시까지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주말에도 푹 자고 한 3시쯤 4시쯤 나와요. 그리고 밥 먹고 수다 떨다 한 6시쯤 7시쯤 공부를 시작합니다. 8시쯤 가려니까 마음이 좀 무겁죠? 그래놓고 12시까지 꼭 문 열어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녁 8시다. 더 이상은 내가 공부할 시간이 제한된다. 라는 걸 명확히 해두면 보통 4시 또는 2시쯤까지는 집중이 슬슬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8시쯤 됐을 때 그래 기분 좋게 공부하고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시간 제한이라는 걸 잘 이용 바랍니다. 시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긴장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어시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13번 신간 이용할 때 1층 복도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칫솔질을 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1층 로비 활동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소파에 누워서 자거나 다른 건물 이용객들이 피해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물 밖에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해주시고 그리고 차라리 교실에 들어와서 조용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신간, 본관, 공통 화장실 관련돼서 좌변기에는 아무것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꼭 따라주시고요. 그 다음 사용 시에는 너무 시끄럽지 않게 깨끗이 사용 바랍니다. 다음 핸드폰 등을 수리해야 되는 학생 꼭 학생들 중에서 핸드폰 수리 얘기 나와요. 그냥 퀵으로 처리하세요.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면서 차비 낭비하는 것보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자습을 빠지든 특히 수업을 빠지든 아니면 복습을 못하든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퀵 처리하면 만원 내지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처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달에 지금 갖다 퍼붓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싸요. 학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하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핸드폰을 자꾸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로 핸드폰 주지 않습니다. 집에 갈 때 빼고는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가령 사업이나 아니면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저쪽 학교에서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이럴 경우에는 담당 매니저님한테 아침에 미리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때문에 전화를 꼭 받아야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택배 같은 거 사용 안 됩니다. 자 다음 핸드폰을 못 써서 여러분들이 또 연락처를 못 알아내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 있죠. 제출하기 전에 연락처 미리 다 적어 놓고 쉬는 시간에 공중전화 쓰세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와가지고 핸드폰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 명이 봤을 땐 그거 하나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반에 있는 담당 선생님들 방학 때는 100명이 넘기도 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와서 계속 달라고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반에는 CCTV 촬영이 도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녹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부 자료는 공부하면서도 당일 수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재수강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특히 방학 때 이런 문제가들이 주로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번 홈페이지에 결과 수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힘들고 있다거나 또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일반적인 공부 패턴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사시 준비할 때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거랍니다. 법률 저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고시 관련되어 있는 사시 합격자들 얘기들을 지난 10년간을 전부 다 모았대요. 처음에 사시 공부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던 짓이 있더랍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붙는 사람들은 공통된 과정을 늘 겪치는구나. 그리고 본인은 철저하게 그 과정만 따라 했대요. 그랬더니 붙더랍니다. 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학원 내에 지금까지 쌓인 결과 수기 내용이 거의 500개가 넘어요. 근데 그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글을 남겼는데 그 글들 중에서 아 그냥 이렇구나 쟤는 저랬구나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쭉 훑어보다 보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본인과 맞다거나 또는 아 이런 내용들을 하면 내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활용을 위해서 결과 수기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있습니다. 토플 공부법 수기 내용들을 훑어보시면 아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했고 그 내용들이 몇 개 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내셨으면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기를 작성하시면 뒤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 약간 뭐 학원 내에서 감사의 인사 또는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응원의 의미로서 자신이 목표한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 조건은 좀 붙어 있죠. 자 일단 시험이 처음이라면 80점이어야 되고 가장 기본 점수 그 다음에 80점 점수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100점 이상 그 다음 100점 이상인데 나중에 목표가 110점 이상이었다면 그럼 11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오셨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학원 내에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결과도 내고 기분도 좋게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도 주고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되는데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는 불편함을 본인이 감수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셔학원에서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버릇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머리가 나쁘냐 또는 더 많은 노력을 하느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나에게 버릇이 잡혀 있느냐. 버릇이 잡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일을 끝냅니다. 점수는 당연히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나고 늦게 날 수 있겠지만 점수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참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누려서 좋은 결과를 잘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은 여러분들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